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근육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근육의 역설, 또한 젖산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의학계에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왜 역설이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진실이라는 거죠. 즉,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음, 지구가 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구가 돌면 우리가 다 떨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상식적으로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침에 떠서 지니까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죠?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 그런데 16세기에 알고 보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지구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주로 안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어,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 반한, 하지만 진실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의 역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내 근골격계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라는 애는 안 쓰면 막 뼈에 구멍이 나고 이 연골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힘줄도 약해지고 근육도 사라지고 혈관도 사라지고 온몸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얌전히 있고 보호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는 안 하고 그냥 계속 내 적정선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부하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깨우쳐 줘야지만이 뼈도 강해지고 근육도 강해지고 이게 이제 근육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우쳐야지만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개똥 철학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진실에 사로잡혀서 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자기는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아주 진리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원리와 작동, 그 다음에 그 근육을 자기 활용했을 때 결과 등을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자, 근육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는 동물이에요. 움직일 동자.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열심히 움직여서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서 햇빛 에너지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유기물들을 내가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포를 자양하고 내 몸을 지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여서 사냥하고 수렵하고 채집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하도록 몸이 움직이려면 뼈가 지탱을 하고 그 뼈로부터 나온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동작들을 합니다. 그걸 뇌가 지시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근육으로 되어 있고 내장부터 시작해서 혈관까지 모든 게 이 근섬유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 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의 중요성은 지금
21세기 의학 전까지는 오장육부, 내장기관, 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병이 거기서 생기니까. 종착점이니까. 그리고 근육은 다 퍼져 있고 광범위하고 우리 몸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 뼈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늙으면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뼈에 구멍이 송송 나는 것이고 그러니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무슨 탈이 날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큰 착오였어요. 항시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듯이 그게 우리 몸의 완전한 기본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면 이것들이 나이 먹어서가 아니고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근육을 오장육부에서 플러스 하나의 중요한 장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에서는 육장육부입니다. 오장육부가 아니고 하나의 장기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규모가 큰 장기로 근육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거를 이 단어도 없었어요. 노화가 되면 나이를 먹으면 노화 현상으로 근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시 했죠. 그런데 근육을 쓰면 아무리 늙어도 이게 재생이 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재생이 되면서 다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포츠의학의 발달이나 스포츠학의 발달로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한 연구로서 알게 됨으로써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거죠. 근육이 노화로 감소한다라고 했다가 근감소증이라는 병명이 생기면서 관리가 안 돼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서 생기는 질병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의료 수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국가에서 의료 수가를 병원에 주는 거를 이제는 이렇게 근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근육 트레이닝 시키고 이러한 것도 의료 행위로 인정받아서 의료 수가를 받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도 마찬가지고 거시적인 방향과 미시적인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계속 미시적인 거는 막 미생물을 보고 효소를 보고 단백질을 원인을 밝혀지고 단백질이 우리 몸의 모든 일을 합니다. 화학 반응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단백질의 정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단백질 싸움입니다. 이 DNA, RNA 이게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런 단백질의 구조가 단백질 2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 밝히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뭐 10만 개 정도밖에 안 밝혀졌는데 최근에 1억 개가 2억 개 중에 1억 개가 알파고 아시죠? 딥러닝. 근데 알파 폴드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를 해서 지금 1억 개까지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지도가 그려진다는 것은 지금 미생물 세계보다 더 깊어진 효소 시대로 가서 우리 몸에 비밀이 드디어 빗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밀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모든 병을 이제 케미컬 약이 아닌 효소로서 이 단백질 조합으로서 그 다음에 이 유전자 치료로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요.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죠. 15년까지는 근육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를 해라.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미시적으로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옛날에 놓쳤던 거, 우리 몸을 전체를 보는 거 너무 미세하게만 막 봐가지고 큰 걸 놓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근육에 대해서 우리의 이 잡아준 혈액순환과 근육, 지탱과 우리 몸의 지탱과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모든 내장병이 걸리고, 지탱을 못해서 모든 바깥에 협착증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이러한 병들, 지금 선진국 병들, 이러한 병들이 전부 다 근육으로부터 생긴다. 모든 병은 근육으로부터 생긴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는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해라, 이게 고리타분한 의학이 아닙니다. 지금 신학문이고, 우리 몸을 새롭게 보니까 근육이 구할이다. 건강을 지키는데,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데도 구할이고, 이게 거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중요성은 지금 최첨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심도 깊게 드린 것은 뭐냐면은, 운동해라, 그냥 근육 키워라 그러면, 과거부터 있어 왔던 소리야, 그냥 그런 소리지, 안 해도 잘만 살더라 80까지, 이런 생각이 구태의연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완전 근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과 새로운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몇 년 전에 이 여자 나이 32, 남자 나이 35이 되면 1%씩 속근육이 빠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80 몇 세를 못 넘고,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85몇 세를 못 넘는 게, 80세면 50%가 속근육이 빠져버립니다. 그럼 지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몸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심각하게 근감소증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경각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육을, 여러분들은 겉근육은 솔직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바디빌더라든지 뭐 이렇게 겉의 근육들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취미, 그다음 미용에 의한 거고,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로 속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속근육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용어가 코 근육이라고 그러죠. 코가 영어로 핵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 우리 몸의 핵심의 근육, 우리 몸 뼈에 붙어서 몸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근육, 이거를 코어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크게 속근육을 이야기하면 복근, 척추 기립근, 그 다음에 엉덩이, 허벅지, 이런 근육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근육들. 더 깊숙하게 속근육을 정리하면 속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척추 기립근 안에 있는 다혈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뼈에 붙어서 이렇게 목부터 이 골반까지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 우리가 줄 맬 때 이렇게 쫙 묶어서 땅에 박듯이 그렇게 앵커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렬로 쫙 다혈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경막이라고 하는 게, 이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경막이 이 우리의
호흡과 관련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공간과 내장의 압력과 이 횡격막이 가장 깊숙이 있으면서 이 횡격막이 압력으로 호흡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산소의 흐름이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횡격막이. 그래서 이 가운데를 딱 받치고 안쪽에서 이렇게 가슴과 배를 딱 가르는 근육이고, 이 다혈근은 척추를 이렇게 딱 묶어주는 목과 하체를 딱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코르셋 근육이라고 그러죠. 이게 서양 의상의 그 코르셋처럼 딱 허리 뒤에서 묶어주죠. 이렇게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행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복에 이렇게 안쪽으로 쫙 이렇게 코르셋처럼 되어 있어서 이 명치부터 이 치골까지 쫙 잡아주고 허리까지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완전히 조여주는 그런 근육이고,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이라 그래서 이 골반 자궁과 모든 이 골반을 받쳐주면서 허리하고 골반하고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조여주고 그런 우리 몸을 받드는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코어 근육, 속 근육은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횡격막, 그 다음에 다혈근 척추를 잡아주는, 그 다음에 복행근 코르셋 같은 거, 골반 기저근, 골반을 자궁하고 요도관을 딱 잡아주고 이 골반에서 허리까지 이렇게 다 조여주는, 그리고 받쳐주는, 엉덩이 받쳐주고, 이런 모든 근육이 골반 기저근이에요. 우리 몸의 뼈와 이 인대는 그냥 이게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치렁치렁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진짜 우리 몸을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코어 근육, 속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노화가 되면 계속 나이 먹음에 따라 1%씩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뭐 옛날에는 신경 안 썼어요. 당연히 빠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00세도 마라톤 할 수 있고, 뭐 90세 같은 경우도 암벽타기 하고, 우리나라 여자분도 있죠. 95세.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근육들을 기르고자 하면 무한히 길러진다는 거예요. 한정없이. 끝이 없다는 거. 계속 고목에 잎이 계속 피듯이 계속적으로 우리 몸도 그렇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게 근육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인식을 해야지 뭐 운동을 하지, 그게 인식 안 되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왜 하는지 모르면 그냥 그걸 왜 귀찮게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환자에게 운동만 시키면 그만인 게 아니고, 이 정신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우쳐야 해요. 절대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 운동은 안 됩니다. 설령 뭐 하다가도 중간에 끊기게 돼요. 자, 근육에 대해서 이제 속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속근육이 뭔가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근육이라고 하는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성격을 말하는 게 바로 역설까지 들어갑니다. 역설의 내용이 있어요. 근육에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고 혈관이 사라집니다. 그걸 잡고 있는 뼈도 안 움직이게 되면 골밀도가 떨어지고 구멍이 송송 나요.
그래서 근골격계라고 하는 게 뼈, 근육, 혈관으로 이루어진 그 근골격계에서 이 근골격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전 우주에서 모든 게 세월이 지나면 풍화작용이 되고 산화작용이 돼서 다 부서지는데 이 세 가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역으로 가요. 시간을 거슬러 가요. 젊어져요. 근육하고 뼈하고 혈관은. 이 세 가지가 재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는 이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우주인들이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래서 속근육도 단단히 하고 가서 우주를 일주일만 갔다 오면 우주는 중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하중이 안 가요, 몸에. 하중이 안 가기 때문에 운동을 했다고 생각도 안 되고 근육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근육이 7% 정도 빠지고 일의 심박출량도 막 10% 정도까지 막 빠지고 골밀도도 7% 빠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뭐 10년이 늙어버린 거죠. 1%씩 빠진다 그랬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확연하게 느껴요. 여러분이 교통사고 당하면 뼈 부러지고 뭐 이런 게 심각하지만 그건 다 붙어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 못 움직이고 침대에 일주일 누워있으면 7년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막 3개월 이런다. 그러면 30년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후유증이에요. 모든 게 육포구처럼 돼버리고 근육이 혈관이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암도 올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 때문에 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재활이 중요한 거지. 그 양방에서 치료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나와서 자기가 운동하고 스스로 아무도 고쳐주지 않아요. 스스로 재활을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통사고에도. 그래서 수술보다도 수술 뒤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이 훨씬 더 건강에는 해롭다. 그래서 병상을 털고 일어나면 근육을 재활시켜주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근육이 안 좋은 게 안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 오버 트레이닝 너무 과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근육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근육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근육의 스크래치를 생겨서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생깁니다. 뼈도 부러지면 더 강해져요. 부러지거나 충격을 줘야지 3배의 하중을 줘야지만이 칼슘 공장이 가동돼서 뼈가 강해집니다. 우리 용접 있죠? 다리를 일자판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용접을 하면 더 강해집니다. 이게 한 점 용접할 때 1톤의 중량을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쇠를 잘라서 가해를 다 용접을 하는 게 더 강합니다.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 용접한 것처럼 뼈 주위에 이렇게 뼈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강해져요, 강도가.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약간의 상처를 줘서 이게 치유가 되면서 회복 과정에서 근육이 생성이 되는 건데 막 오버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 막 오버해서 운동하고 그러면 근육이 이만큼 염증이 생기고 스크래치가 생겨서 이만큼 치료가 그 다음날 되면 되고 또 염증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오버 트레이닝은 근육을 안 움직이는 것보단 좋은데 근육 성장을 느리게 해요. 오히려 더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는 직업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3일에서 5일만 운동하라고 이 말은 그런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정량의 운동을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숨 쉬고 밥 먹듯이 운동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버 트레이닝을 한 사람들이 휴식 기간을 갖기 위해서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고 이러는 거예요. 5일 중에 3일만 운동해야지. 그건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 트레이닝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기의 최고 역량에서 60% 정도만. 최고 역량이 뭐냐면은 뒤에서 누가 총 쏜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사정없이 달리는, 그게 내 근육량의 운동량의 최고가 100이라고 치면 그것의 한 60%.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러닝 정도, 이 정도로 운동을 하면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게 근육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오버 트레이닝, 과하게 근육을 쓰는 게 나쁘고, 세 번째 다이어트입니다. 영양 결핍. 영양 결핍이 되면 근육이 만들어지죠. 그 대신 막 단백질을 내가 먹어야 하고 막 강박관념 걸리고, 그래서 막 과영량을 하게 되면 또한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육을 떠나서 몸 전체에 좋지 않아요. 과한 영양은. 뭐 본인이 어디 대회 나가지 않고 대회를 나가야 한다든지, 그래서 뭐 헬스 바디빌더 전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막 국가대표처럼 그렇게 막 단백질도 먹고 닭가슴살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단백질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드는 근육 정도는 만드니까 따로 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니 어쩌니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단백질은 상추에도 있고 야채에도 있고 과일에도 있고 잡곡에도 있고 콩에도 있고 고기에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먹어도 단백질이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과하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근육을 갉아먹어요.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삼시세끼 먹고 자기 역량의 60%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존에 막 책에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문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그게 국가대표 선수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뭐 운동을 하고 이건 기본인데, 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식사량은 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세요. 그런 인포메이션들은 전부 뭐 자본주의에서 문명에서 생성하는 거지. 옛날에 뭐 원시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살면서 사냥하고 운동하고 살았지 뭐 따로 뭐 저기 했습니까? 운동을 하는 건 당연한데 삶의 기본인데, 뭐 이거는 전문 트레이너들의 그 인포메이션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 근육 성장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근육은 매일 적당량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루라도 쉬면 3일치가 마이너스예요. 매일 아까 옆 사람하고 자기가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심장이 막 뛰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쌕쌕거림이라고 그러죠. 뭐 그 수준까지만 가도 그 쌕쌕거림을 또 누르고 아주 편안하게.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낮잠이 막 졸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운동량을 3일 했는데 3일 동안 측정을 해보세요. 자기가 예를 들면 내가 뭐 5km 조깅을 한다. 그러면 낮에 잠이 안 와. 막 졸린다거나 운동을 따로 해서 근육이 너무 필요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무것도 없고, 3일 동안 5km를 했을 때 뭐 근육이 결리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 그러면 내 역량 밑에 운동이에요. 그런 것은 매일 그렇게 잡아서 매일 하시면 돼요. 꾸준히.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숨 쉬고 밥 먹고 물 먹고 그 다음에 햇빛 보고, 운동은 하루도 안 쉬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안 쉬고. 그 다음에
근육을 관리하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꾸준히 매 순간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적정량 아래서. 자, 두 번째. 의학적 용어로 적정량은 내 최대 근육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의 100%의 그것의 60% 정도로 하신 게, 그게 이제 뭐 보통 러닝 할 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숨이 안 차는 정도가 자기의 적정 속도고 역량이라는 거 60%.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진적인 과부하의 원칙이에요. 우리 몸은 항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5kg를 평생 뛰면 이 근육은 그 상태에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kg에서 한 7개월, 8개월 뛰었으면 5.5kg 올리고, 이렇게 부하를 조금씩 10% 내에서 조금씩 줘서 점진적으로 올리면 근육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뼈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좋아해요. 또 하나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냥 나이가 먹어서 이게 안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먹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이렇게 완만하게, 운동 안 한 사람은 노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지만 완만하게 가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점진적으로 올려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8년 동안 하면서 지금은 아침에 20km씩 뜁니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20km 뛰고, 계단 뭐 20층 올라다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18년 전에는 아침에 뭐 한 5km만 뛰면 막 졸리고 그랬어요. 운전하다가 막 졸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세워놓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서 지금은 뭐 오히려 뭐 10km 뛰고 이러면 뭐 더 피곤하고 그래요. 20km 뛰고 나면 몸이 상쾌하고 더 기분이 좋고 이럽니다. 이게 자기에게 적당한 운동량이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과부하를 주려고 생각을 해요. 팔굽혀펴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보세요. 내가 한 5개 했더니 쾌적하다. 6개부터 이런다. 그러면 5개만 하는 거예요. 5개만 계속 하다가 평생 5개만 하면 안 되고, 근육을 기르고 싶으면 이제 6개를 이제 시도를 하면, 또 6개 하면 오늘날 뭐 7개, 8개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줘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고, 첫 번째, 매일 꾸준히 적당량 운동량을, 두 번째, 점진적인 과부하를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식을 줘야 합니다. 하는 중간에. 자기가 푸시업을 100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한 20개 하고 뭐 쉬고 한 10분, 15분 쉬고, 또 뭐 놀다가 1시간 있다가 20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휴식을 줘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20km, 15km, 20km 달릴 때 그냥 한꺼번에도 절대 안 그럽니다. 한 4km에서 5km 사이에 한 5분 쉽니다. 놀면서 물 먹고, 그러면 그 스크래치가, 근육의 스크래치가 나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뭐 아침 운동 끝나고 나면 막 그렇게 격하게 근육을 쓰는 뭐 등산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내내 일상생활 하면서 쉬어져요. 그게 회복되고, 그럼 그 다음날 깔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으로 근육을 회복시켜 주면서 더욱 강하고 큰 근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한다 그러면 작심삼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막 아이고 근육통 생기고
염증 생겨서 오히려 더 해롭다. 그게 오버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 성장의 원칙을 여러분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이제 역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이렇게 근육을 아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속 근육을 기르게 되면은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서 근육이 더 튼튼해 젊어지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골밀도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운동은 옵션이 아니고 생존의 필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근육을 쓰면 아까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이 활성산소하고 젖산,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근육을 만들고 질 좋게 할수록 더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100m 달리게 해도 나는 젖산이 피로 물질이 염증을 만드는 것들이 2밖에 안 나오면 저쪽은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2 나오면서도 또한 이 젖산을 분해해서 없애는 능력이 또 더 뛰어나니까 훨씬 피로회복이 빠르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도 예를 들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거든요. 그럼 물은 체내에 저장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나와요. 활성산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활성산소는 밥 먹고 소화시키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쓰면 활성산소는 다 생기는 거예요. 배기가스 나오듯이. 운동에서 활성산소 나오니까 운동을 안 해야 한다. 이건 아주 엉뚱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차를 운행을 안 해. 그러면 다 썩어버립니다, 차가. 활성산소가 나와도 그걸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를 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물은 저장을 이산화탄소 내보내니까 활성산소를 다 분해를 합니다. 이러한 것도 또 적게 나와요, 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면 나쁜 물질은 적게 나오고 그걸 분해하는 능력이 있죠. 이것을 젖산역치라고 그럽니다. 근육의 역설, 젖산의 역설. 몸이 하이브리드 근육이 되면서 산소도 적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스피드를 올려도 심장이 안 뛰는 이유가 근육에서 산소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피에가 산소가 있거든요. 피를 적게 보내줘도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안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스포츠 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맥이 줄어들어요. 75번이 아니고 60번, 50번으로 줄어들어요. 우리 몸에 1분에 5리터의 피를 돌려야 하는데 1의 심박출량, 양방향 잴 수 있어요. 스포츠 심장이라고 그러죠. 빡 하면 100mm가 나가요. 그러면 50번만 뛰면 5리터를 돌리기 때문에 심장이 50번만 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50번 뛰면 이거는 거의 환자죠.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유산소 운동을, 러닝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뛰면 50번 뛰면 아주 정상입니다. 건강한 맥입니다. 마라톤 서맥이라고도 하고 의학적 용어로 스포츠 심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 밀집도가 다른 사람보다 혈관이 많다는 뜻이고 근육량도 많고 일의 심박출량도 한번 심장이 심근이 딱 할 때 품어지는 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적게 뛰어요. 그리고 활성산소도 적게 나오고 젖산도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좋게 나와요. 호르몬 같은 거 이리신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과학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좋은 것들은 아드레날린부터 시작 진짜 도파민 많이 나오고 나쁜 것들은 적게 나오고 그 나쁜 것들을 분해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쓸데없이 심장을 일을 안 시키고 근육은 퀄리티가 좋아지고 질이 좋아지고 하이브리드 연료를 적게 쓰는 근육으로 되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래서 체력이 좋아지고 보약이 필요 없고 양과 음이 항상성이 딱 맞고 이렇게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운동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도 넘어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햇빛도 그래요.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라든지 또 숲에 들어갔을 때 피톤치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거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밝혀져 90%도 안 밝혀져서 지금까지 10% 5% 뇌도 그렇고 의학이 지금 발달해서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원리는 이해하기 않는 거예요. 지금 겉만 떠도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근본적으로 직관해 보면 햇빛 보고 물 먹고 운동하고 이거는 기본이죠. 우리 건강을 지키는 95%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통계를 봐도 5%에 지금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 5%에 95%는 안 하고 진정 식물에 물은 안 주고 식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 똑같죠. 운동을 안 하는 것은.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꼭 운동을 하되 속근육을 좋게 하는 걷기나 달리기를 하셔야 한다. 우리는 직립보행이니까 발을 두드러야 한다. 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근육은 뭔지, 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속근육 문명사회에서 뭐 달리기만 하면 다 좋아지는데 문명사회에서 하는 게 뭐 플랭크 운동이라든지 브릿지 운동에 버드독 이런 게 있어요. 팔꿈치를 사용해서 엎드리는 거하고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거 브릿지, 보드독은 이렇게 무릎 꿇고 탁 일자로 다리하고 펴는 거 뭐 이렇게 인공적으로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띵박질하면 전체적으로 리듬에 맞춰서 속근육이 강화되면서 뼈를 잡아들고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다리를 움직여서 계속 움직여줘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혈근이 망가져서 그러는 거고 기저근이 망가졌는데 이걸 살려내야지만이 이 허리를 잡아주고 통증이 사라지죠. 신경이 안 늘리고. 그래서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의사가 그걸 못 해줘요.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